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계신데 이제 좀 있으면 그만둔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먼저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에 기중쌤이랑 같이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3월 31일자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한 만 3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내과 중환자실에서 지금도 이제 근무 이제 막바지지만 하고 계신데요. 네. 혹시 좀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부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저는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고요. 보통은 이제 벤틸레이터를 하는 환자나 아니면은 이제 CRRT라는 투석을 하는 환자들을 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간혹 그 에크모를 하는 환자, VV 혹은 VA 에크모를 하는 환자까지도 같이 보고 있고요. 저희는 내과계 중환자실이랑 심혈관계 중환자실이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그 인력을 조금 순환해서 배치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이제 트레이닝이 된 간호사들을 이제 심혈관계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한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또 근무를 이렇게 순환해서 하고 있고요. 심혈관계 중환자실은 주로 이제 시술 위주로 해서 많이들 아시는 그 스텐트 시술 혹은 뭐 RFCA 시술 이런 간단한 시술 환자들을 포스트 케어하는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일을 좀 하고 계시네요. 근데 혹시 ICU 근무하시면서 혹시 뭐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게 뭐 한두 개씩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ICU 근무하는 장점은 우선 보호자들과 이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말주변이 있고 사람들을 잘 상대하는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병동 선생님들과 다르게 ICU에는 사실은 보호자들과 그렇게 막 많이 이제 부대끼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사실 면회 시간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좋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ICU에서는 다양한 케이스의 환자를 보고 또 다양한 장비들을 또 잘 다룰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공부할 것도 많고 그렇게 배우면서 또 내가 조금씩 이제 뭐 내 지식이나 실력이 좀 늘어가는 거를 보면서 조금 뭐 자부심도 좀 들고요. 거기서 또 오는 소소한 또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ICU가 잘 맞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간호사 자체가 잘 맞는지 항상 일하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왜요? 저 같이 일할 때도 좋았는데. 저 같이 일할 때는 너무 좋고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이 일 자체가 과연 내 적성에 맞는가 하는 고민을 거의 정말 지금까지 다니면서 아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퇴사하기 전까지도. 처음 듣네요, 형. 나랑 같이 있을 땐 괜찮았던. 아무튼 그러게요. 혹시 그러면 그 중환자실이라는 그런 특성상 뭐 어느 성격이나 어떤 분들한테 따로 뭐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게 있나요? 추천하나요? 추천을 사실 이거를 또 개인의 성향에 따라도 너무 달라서 이런 분들은 이런 부서를 가세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막상 이런 성격이 또 되게 중환자실이랑 어울릴 것 같았는데 와서 또 되게 좀 뭐 적성에 맞지 않아서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어떤 성격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냥 좀 참을성 있는 분이 뭐 어느 부서를 떠나서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항상 언제나 좀 참을성을 많이 요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서 좀 참을성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조금 더 일에 적응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명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이제 또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사를 앞두고 계신데 네.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나 뭐 이벤트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나 뭐 이런 게 있었다기보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간호사라는 직업이 과연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인가라는 고민을 정말 입사하고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했고요. 신규 때는 너무 힘들어서 이게 이제 정말 지금 눈앞에 해야 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거 하기에 급급했고 이제 연차가 조금 쌓이니까 일이 조금 익숙해지고 하면서 뭔가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일하고 있는 시스템이 조금 뭐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금 잘 개선이 되는지 아니면 또 이제 일을 현장에서 하는 뭐 간호사들과 또 이제 행정을 보는 뭐 수간호사라든지 팀장 이런 분들의 사실 역할이 좀 다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목소리가 어느 정도 좀 잘 반영이 돼서 그게
좀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게 좀 개선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회의감이 많이 들어서 많이 열악했고 한 뭐 제가 5년 뒤, 10년 뒤 내 5년 앞에 먼저 한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내가 그대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잘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좀 퇴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굳히게 된 것 같아요. 환경이 좀 많은 부분을 많이 차지했는데 혹시 이제 선생님 이제 고향도 부산이시잖아요. 네. 부산이신데 이제 고향이 또 지방이다 보니까 좀 많이 멀기도 하고 그게 퇴사하는데 또 요인이 또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따로? 사실 뭐 본가가 지방이라서 그게 퇴사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고요. 간혹 근데 조금 뭐 향수병 아닌 향수병으로 주변에 지방에 살던 친구들이 되게 좀 내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거는 제가 좀 종종 본 적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 다닐 때도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타지에서 와서 생활하는 게 크게 막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신규 생활 때 2018년도 이제 초 입사를 하셨는데 신규 생활하기 좀 많이 힘들게 하셨어요. 중환자실이 좀 공부할 거나 이제 환자들 상태나 아니면 이제 임종하는 것도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힘든 속에서도 이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뭐 연애를 또 그대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아니면 이제 뭐 기숙사 생활할 때 이제 같은 다른 부서 선생님들이랑 기숙사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좀 많이 힘든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신규 간호사 때 쉬는 날 뭐 하고 보내셨는지 이렇게 좀 많이 정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신규 때 많이 힘들었고요. 몸무게도 거의 정말 6kg, 7kg 정도까지도 빠질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고 특히 뭐 물론 뭐 공부 양도 많긴 했지만 이게 이제 지식적인 부분도 제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보통 액팅이라고 하죠. 그 뭐 믹스하는 거, 그다음에 뭐 오더를 확인하는 거 그런 이제 뭐 이제 몸이 좀 빨라야 되는 이런 것들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석 기계 같은 것들을 빨리 세팅을 해야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세팅하는 속도도 너무 느리니까 이게 그런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또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몸이 안 따라줘서 그런 것도 되게 속도가 붙는데 뭐 보통 한 2개월 이상씩은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때 가장 힘들고 아무래도 그런 게 가장 좀 힘들었고 그리고 항상 뭐 병원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전날 봤던 환자를 그대로 이제 다음날 주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날 이제 해당 듀티에 연차를 고려해서 조금 고년차들에게는 중환을 주고 그렇게 조금 유두리 있게 배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전날 이 환자를 봤더라도 다음날 전혀 새로운 환자를 이제 봐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뜩이나 조금 환자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매일 어떨 때는 데이를 뭐 4개 하면 4일 내내 다른 환자를 파악해야 돼서 정말 그런 게 또 너무 힘들었고 근데 지나서는 그런 게 되게 좀 도움이 환자 파악을 좀 빨리 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이제 중환자를 보는데 정말로 이제 그 정말 상태가 정말 위독해서 약을 정말 펌프를 막 몇 개씩 달고 있고 장비를 몇 개씩 하고 있는 이런 환자들은 사실 근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 긴장하면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가끔은 출근할 때 뭐 얼마나 오늘은 중환을 볼까 이런 사실 걱정을 많이 할 때가 있어서 중환자실 일하면서 그런 게 또 가장 힘들었고 네. 그리고 동기들 중에는 기숙사 저희가 보통은 2년 정도 병원에서 기숙사를 제공해 주는데 정말 저는 운이 좋게도 같은 해에 같은 달에 입사한 남자 동기들이랑 5명 같이 방을 쓰게 돼서 사실 그런 병동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기숙사에 와서 동기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조금 다른 부서는 어떤지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숙사에 다른 연차랑 같이 지내는 동기들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숙사도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일할 때 그런 스트레스 저는 보통 오프 때 그냥 사실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쉬었어요. 자고 잠 많이 자고 또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다행히 기숙사 동기들이 또 농구를 좋아해서 원내에 있는 농구 동아리 가입해서 같이 뭐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좀 소소하게 보냈던 것 같고 주로 저는
그냥 집에서 쉬었던 것 같아요. 너무 몸이 힘들고 이래서 되게 사실 큐티가 좀 많이 빡빡하다 보니까 사실 그냥 좀 쉬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자, 다음은 이제 많이 힘들었던 와중에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나요? 잘 적응할 수 있었던 팁. 팁? 보통 병원에 보면 원내 이런 교육 같은 것들 많이 이제 개설해 주거든요. 교육과정 선생님이라든지. 그래서 사실 이론 교육보다 저는 좀 실무 교육을 좀 많이 들으려고 했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던 뭐 벤틸레이터라든지 아니면은 CRRT 이런 거 기계를 세팅하는 것부터 적용해서부터 뭐 이제 기계가 뭔가 알람을 울렸을 때 알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대처하는지 이런 실무 위주로 하는 교육들이 좀 오픈이 되면 그런 거는 좀 오프 때 들으려고 했고 그런 거를 사실 많이 들을수록 혼자 일할 때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잘 팁이 또 네, 그거 말고는 더 그냥 오프 때 그날 내가 실수했던 거 아니면 뭐 좀 부족했던 거 이런 거는 좀 노트 이런 데 정리해서 뭐 출근하기 전에 한번 본다든지 그러면 또 똑같은 거는 실수를 좀 안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쉬는 날에 진짜 공부 엄청 했던 것 같아. 신경 오프 때 항상 그게 되게 좀 중요하고 근데 또 막상 일머리랑 좀 그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공부머리랑 일머리는 확실히 좀 다른 맞아요. 것 같아요. 저 딱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일머리랑 공부머리는 너무 달라서 그러면 그 이제 동기분들이랑 나이 차이가 좀 나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남자는 이제 군대 때문에 2살이 더 많은 게 원래가 기본이고 맞아요. 선생님은 그보다 1살이 좀 더 많으시잖아요. 2살 더 많았어요. 맞아, 2살 더 많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뭐 같은 동기들끼리 뭐 크게 뭐 신경 쓰진 않겠지만 이제 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이제 간호학과도 많이 입학하시고 그죠. 취업했는데 막 30살인 경우도 많고요. 맞아요. 그 이상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막 적응하는 게 많이 힘들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동기들은 뭐 제 나이가 몇 살이든 그냥 사실 같은 해에 들어와서 같이 고생하고 하는 동기들이라서 크게 뭐 동기들이랑 친해지는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고요. 뭐 이것도 병원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희 병원은 보통 조금 존칭을 써주고 서로 존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뭐 나이가 많다고 막 그렇게 하대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서 사실 나이 때문에 적응하기 조금 더 어려웠다 아니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병원은 잘 모르겠죠. 어쨌든 저희 병원에서 일하면서는 특별하게 나이가 많다고 적응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퇴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퇴사하고 나서 이제 뭐 계획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재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남자 선생님들은 보통 소방으로 많이 빠지시잖아요. 그래서 뭐 요양병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소방을 공부해서 체력이랑 같이 준비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혹시 뭐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조금 해외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하고 요새는 조금 찾아보고 있고요. 뭐 학생 때는 좀 막연하게 미국에서 한번 간호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퇴사를 정말 계획적으로 생각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는 거긴 한데 뭐 요즘 보니까 뭐 미국을 가는 경우에 보통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중동을 거쳐서 뭐 한 1, 2년 정도 경력을 더 쌓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민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간호직에 대해서 이민이 조금 아직 열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다들 너무나 국내에서 많이들 뭐 공단이나 이런 데 취업을 많이 해서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조금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게 있을지 그런 걸 조금 고민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담인데요. 혹시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 경기권에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많죠. 전라도나 경상도나. 근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사투리를 쓰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저나 이제 경상도 말을 쓰듯이 하는데 그게 이제 뭐
학생 선생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막 서울 가가지고 사투리 쓰면은 되게 막 좀 그렇게 그렇냐, 좀 아, 되게 불편하게 보느냐. 저는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제가 사투리를 안 쓰는 것 음. 같은데 많이 뭐 들으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음. 처음에는 사투리를 엄청 많이 써가지고 어떤 선생님은 그러신 적이 있긴 해요. 보호자분 응대하는데 뭐 조금 표준어를 쓰면 이제 조금 더 표현이나 이런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드럽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조금 보호자분들한테는 사투리를 안 쓰려고 했었고요. 근데 일하면서 사실 워낙 지방 선생님들이 많아서 뭐 사투리를 쓴다고 그렇게 막 불편했거나 아니면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투리 쓴 사람이 한 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사투리 많이 쓰죠. 어쨌든 자.